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사계절을 어떻게 자라느냐. 화면에 나와 있는 도표가 이 복숭아가 1년간 자라는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이 보면 지금은 12월 달 때문에 휴면기, 즉 복숭아가 가지가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자냐 하면은 2월 상순까지 잡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자발 휴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중만생종 다 합쳐도 1월 10일 이후에는 자발 휴면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1월 달 되면은 소환, 대한 이런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오므로써 외부 환경에 의해서 다시 잠을 잡니다. 이것을 그래서 보통 2월 상순에 전정을 시작하지요. 근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휴면기 동안에 11월 달에서 12월 1월 달에 농가에서 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지가 잠잘 때 톱질을 한다든가 전정가위로 가지를 자르면 가지 속에 있는 수분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잠을 자기 때문에 같이 유압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휴면기 동안에 전정을 하시는 걸 자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했는 분들은 필히 도포제를 갖다가 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 상순 되면 이제 뿌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2월 상순 되면은 서서히 생장을 시작합니다. 워밍업을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느냐? 6월 말 7월 초까지 복숭아가 1차 생장을, 뿌리가 1차 생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지는 3월 중순부터 쭉 큽니다. 쭉 크다가 어디까지? 역시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생장이 멈추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6월 말 7월 초가 오면은 꼭 오는 것이 있지요. 장마입니다. 장마가 오면은 하늘에서 아주 저농도의 질소 액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복숭아는 흡비력이 굉장히 강한 가수입니다. 물도 잘 빠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숭아는 중국 산동 사막 근처에서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사막 쪽에 있는 식물체들은 대부분 물은 잘 흡수하고 정발량은 약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습해는 약하고 건조에는 강하다 하는 것이 원산지가 사막 근처이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때 1차 생장을 하는데 쭉 길이도 생장하지만도 굵기도 굵어지는 것이 1차 생장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꽃눈이 커지고 괴화가 되고 그게 수분이 되면은 수분 수정이 끝나면은 세포 분열기도 쭉 커집니다. 커지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기 혹은 1차 비대기 이렇게 합니다. 1차 비대기라고 하지만도 대부분 세포 분열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콩알보다 더 작은 자방이 쭉 커갖고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면서 왕구슬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포 분열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외형적으로 과실이 안 크고 오히려 약간 쪼글쪼글해지는 형태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보통 경액기, 이때는 미숙종자가 성숙해지고 씨껍질이 단단해지는 시기를 갖다가 경액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생종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한 6월 말까지 합니다. 조생종은 그보다 좀 더 빨리 끝나고 만생종은 그보다 더 늦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보통 7월 초 되면은 비대기로 갑니다. 이때는 과실이 전체의 3분의 2 크기로 쭉 큽니다. 그리고 당도 축적이 됩니다. 이때가 7, 8월 달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확이 끝나면은 복숭아 나무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수확이 끝나고 난 뒤부터 그때 복숭아는 뿌리가 다시 한 번 더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뿌리 생장을 뿌리의 2차 생장하는데 언제부터 하냐? 낙엽기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숭아 입장에서는 겨울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은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해갖고 뿌리의 저장 영양물을 가장 축적합니다. 이때도 물론 가지에도 저장 영양물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가지에서는 길이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줄기가 굵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저장 영양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면이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가지가 또 한 가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되면은 꽃눈이 분화됩니다. 꽃눈이 분화되고 휴면기까지 꽃기관이 형성되고 그 꽃눈이 휴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낭이라든지 꽃가루가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 하나로서 복숭아에 대해서 생장을 거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발화라든지 줄기가 발화하는 거, 꽃 피는 시기를 보면은 2월 상중순경 되면은 뿌리가 활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3월 중순 되면은 복숭아 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시 꽃눈이 꽃봉오리로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4월 상중하
중순이 되면은 개화가 시작되고 과실이 세포 분열기, 병액기, 과실 비대기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초는 4월 중하순에서 6월 하순. 근데 이 6월 하순까지 자라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보면은 7월 중순 하순까지도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질소질이 많으면은 8월 달에도 생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초중순까지는 멈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꽃눈 분화기 이전에는 멈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초 생장이 중지하지 않으면 과실이 품질이라든지 착색 당도가 낮아지고 기형과 발생이 우려하게 됩니다. 과실 비대에 한 번 더 보면요. 발육체 1기 세포 분열기입니다. 우리가 만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개화 후에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얹혀지는 것을 갖다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되면은 꽃가루는 하분간을 갖다 암술대로 쭉 내립니다. 그래서 하분간이 자방 입구에 도달하는 것이 보통 8 내지 10일. 그러면서 자방 안에 있는 난액과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분에서 수정 기간까지 보통 12 내지 14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이 끝나면은 왕성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한 30일 정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학 크기, 외형적으로는 과학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때가 경액기입니다. 비대는 일시 멈추고 핵이 충실해집니다. 아주 그 소프트한 식껍질은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뇌가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단단해지고 종자는 성숙해지는 것을 경액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발육 제3기는 세포 비대기. 과육세포가 비대해집니다. 커진단 말이죠. 전체 무게의 3분의 2 이때가 커집니다. 7월 하순, 8월 상순에는 당 함량도 급증됩니다. 그때 되면은 일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합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꽂는 분화가 눈의 휴면에 관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꽂는 분화는 7월 하순에서 시작해갖고 8월 상중순, 중순 정도 되는 거는 만생종, 우리가 극만생종, 장원항도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정도 돼야지 꽂는 분화가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상순부터 휴면은 시작된다고 해놨지만도 지금은 잘 맞지 않아요. 제가 이 PPT를 한 15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받아갖고 만들었을 때는 이상 기상이 안 났을 때는 보통 10월 상순 되면은 우리가 기상이 7도 이하로 떨어질 텐데 지금은 이상 기후가 너무나 만연돼 갖고 10월 상순부터 휴면 시작되는 것보다는 7도 이하로 떨어질 때 자발 휴면이 시작된다. 조생종은 한 800시간 누적입니다. 800시간, 중생종은 1000시간, 만생종은 한 1200시간이 필요합니다. 휴면 기간 동안에 휴면 기간이 불충분하면 바다가 균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도 그림에서 설명했지만도 휴면기 때 가지가 휴면할 때 즉 잠을 잘 때는 전정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다한 전정을 해보면은 수분 증발이고 저장 영양분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니까 그게 또 가지가 말라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고불능도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휴면기가 불충분하면 바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놈은 일찍 꽃이 피고 어떤 놈은 늦게 피고 이래서 상당히 균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장주 편한 시기에 전정하는 것이 있는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잠자는데 자꾸 주인이 톱질을 하고 가위질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잠 잘 때 새벽 1, 2시에 누군가 와갖고 새꼬정이로 쿡쿡 찌르면은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안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가장 큰 고문은 잠 안 재우기 고문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잠자고 있는데 톱질을 하고 가위질을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톱질하면 가위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복숭아 나무는 보복을 합니다. 다음 해에 불량가를 갖다가 기형가라든지 좋지 않는 과실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숭아 휴면 기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정을 다 못하는데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휴면이 들어가기 전에 가을 전정을 갖다가 하세요. 가을 전정은 9월 상순정에 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숭아 재배의 주의점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숭아가 사실은 고급가실입니다. 고급가실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94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복숭아 면적이 10,000헥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만 헥타, 2만 2천 헥타에서 지금 2만 1,000헥타 정도 됩니다. 하여튼 2만 헥타 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복숭아가 재배하니까 돈이 됐다 이거지요. 근데 사실 복숭아는 고급 가실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가실이죠. 재배 면적도 늘고 생산 기술도 발달됐는데 가격은 안 떨어졌다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복숭아 소비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다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높아졌는 것도 소비층을 두텁게 했는 경우지요. 또한 가끔씩 하늘에서 조율을 해갖고 동해를 갖다가 피해를 입혀갖고 생산량을 한 번씩 조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소득이 괜찮다 이런 것 때문에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재배하면 안 됩니다. 복숭아는 아까도 했지만도 흡비력은 강하고 흡수력 물은 잘 빨아당깁니다. 그런데 정산량은 약하기 때문에 습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 30mm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땅을 갖다가 1m 정도 팠을 때 지하 물이 올라오면은 부적지입니다. 그런 곳에는 성토를 해줘야 됩니다. 성토를 해갖고 지하 수위가 습해를 받지 지하 수위가 높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제시갈 토양이 대부분 점질토이면은 부적지입니다. 점질토가 어떤 토양입니까? 수분이 없으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수분이 들어가면 물컹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가물면은 단단해져 보면은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영양분을 흡수 못하게 굽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수분과 영양분을 확 받아 당기는 거지. 사람을 치면은 폭식과 굽는과 그걸 갖다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노쇠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적지입니다. 또한 골과 골 사이에 찬 공기가 정체된 것도 부적지입니다. 바람이 안 통해 갖고 찬 공기가 한번 들어보면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 되면은 개화기 때 꽃이 피갖고 찬 공기가 들어간 기상이 떨어졌을 때 이놈이 빨리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안 빠져주면은 꽃에서 꽃눈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꽃이 시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열매 생산이 안 되겠지요. 또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 어쩌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강원도 원주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복숭아를 재배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표토 밑에서부터 나무 전체를 갖다가 신문지로 감싸줍니다. 근데 남원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남원에서는 허리 정도만 지표면에서 1m 조금 더 되게 신문지로 감싸줘도 엔간하면 견딜 겁니다. 한 4가지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방제법과 부적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복숭아 나무의 힘 관리입니다. 즉 나무가 수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 힘 관리에 가장 큰 게 작용한 것이 정지전정. 그 정지전정의 목적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가시를 매년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목표 수용을 유지해야 된다. 생산량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취약한 가지를 제거하여 결실량을 조절한다. 이병지 제거하고 나무가 보호한다. 매년 안정적인 결실을 오랫동안 지속된다. 한 5가지 꼭지를 갖다가 해놨지만도 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표 수용 유지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수용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 대답은 모릅니다. 가장 좋은 수용은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수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장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농장주가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고 지금 개발된 수영보다 더 좋은 수영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재배에 와 있는 배상형, 그러다가 좀 지나서 개심자연형 해갖고 3번으로 주지를 만드는 수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2번 개심형, 2번 주지형, 요즘은 철 파이프를 이용해갖고 8m형, Y자형, 사립주관형,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어떤 것이 좋겠나 합니다. 사립주관형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언덕에 남쪽으로 지어야 됩니다. 언덕이. 그래야지만이 일소 피해를 할 수 있죠. 8m형은 평지해야 됩니다. 내 밭은 비탈인데 그 8m형이 안 됩니다. 또 농장주 성격이 급하면은 8m형을 못 해요. 그런 분들은 2번 개심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형이 나쁜 수형이지도 않습니다. 배상형 같은 경우는 척박지고 한 비탈에 있는 것은 수형을 작게 만들 수 있고 가해만 달기 때문에 고품질 과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지에서 재배하면은 중간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수량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기 전에 우리 밭의 지형과 내 성격에 맞는 수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키운다 하면 집 짓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형을 갖다가 나무를 심기 전에 수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먼저 재배했는 농가에 가서 그 수형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나무를 어떻게 키울 것이다. 주지는 1년에 몇 메다씩 뽑을 것이다. 부주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척지는 어떻게 뺄 것이다. 각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매달 작업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계 도면을 갖다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그 목표 수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심어놔 놓고 견학 갔다 오고 저 수용 괜찮네 계속 변경하면은 나무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됩니다. 그게 부수적으로 생산량과 작업력 향상, 취약한 가지는 당연히 여러분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병지 제거 이런 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목표 수용을 갖다가 잡아갖고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장단점을 파악했는 걸 갖다가 한 5년까지는 나무 키우는 데에 적극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왜 저는 목표 수용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한 3년 차까지는 열매보다는 나무 키우는 데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주게 됩니다.